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0년 중에 아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킨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이제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얼굴이 내비쳐졌던 사람인데요. 바로 매트라이프의 대표이신 존 리 박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하신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교육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 두 번째는 자가용, 모든 사람에게 자가용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정말 사교육비 많이 투자하죠. 저희도 뭐 안 하려고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태권도 가고 뭐 미술하고 뭐 기본 뭐 피아노 하고 이렇게만 해도 아이가 뭐 2명 3명 있는 집에는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그런 데다가 아이들이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제 뭐 학원을 보내게 되고 과외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교육비가 그냥 물 붓듯이 막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러한 사교육비를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딱 쭉 줄 세워 보면은요, 10명부터 100명까지 있으면은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1등이 되는 1, 2명, 3, 4명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머리를 갖고 있고 그들의 관심사도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에게 다 그렇게 사교육비를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을 모아놓고 정말 필요한 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또 자동차를 갖지 말라 했었어요. 이 얘기를 또 자동차, 또 현대나 이런 다른 데서 들으시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도 조금 이제 이해 갔던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 사기보다는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대부분의 수입들을 대출 갚는데, 자동차 차값 갚는데, 그리고 또 매달마다 뭐가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유지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그 금액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세이브 시켜서 때로는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가치 투자를 하고 좀 더 배가가 되어주시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언젠가는 그냥 집이 남겠지, 자동차가 남겠지, 그렇게 남는 투자 말고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도 자동차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 때로는 택시를 타시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자처럼 살아가는 라이프를 버리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이 맞는 것 같은 게요. 보통 사람들도 우리는 요즘에 그런 생활의 수준들이 좀 비슷비슷해지면서 정말 내가 없는 거 티내지 않기 위해서 옷도 굉장히 잘 입고 다니고 내가 좀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액세서리라던가 또 그 외에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방이라던가 신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갖고 다니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명품 가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명품 비스무리한 짝퉁만 들어도 뭔가 기분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짝퉁인 거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또 때로는 이거 진품 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착각하면서 이런 생각들 자체가 우리가 뭔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내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졸리 박사님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본인이 입고 온 것들 중에 다이소 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와이셔츠, 넥타이 전부 다 다이소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너무 웃긴 게 본인이 부자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기가 무언가 입고만 가면은 그것이 어느 나라 명품이라고 착각을 하고 본대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명품이 되어지면
나에게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명품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셔츠를 5,000원 주고 샀는데 말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서 야 그러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어떻죠? 내 생활 습관이라던가 나의 인품이 굉장히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명품의 가치 또한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좀 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막 황새가 그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가랑이 찢어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명품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강의들을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 나도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를 투자하기보다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치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긴 했는데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 가치관,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